자, 그럼 제가 이러한 수술의 케이스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눈 밑 지방이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중도 정도의 지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은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맞겠죠. 그런데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셨어요. 그런 경우에는 눈 밑 지방 이식만으로 이 눈 밑에 있는 지방이 조금 튀어나오고 경막이 좀 늘어진 부분, 그 밑부분을 보충해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.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이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눈에 또 보이기 시작하겠죠. 그럼 그때 가서 수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눈 밑에 있는 지방이 그냥 단순한 지방 이식 정도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방이 너무 많고 이 피부가 너무 늘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지방이 잘 제거되더라도 이 피부 밑이 보시는 것처럼 좀 쭈글쭈글해지고 이 부분이 잘 채워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죠. 이런 경우에는 밑에 늘어진 피부를 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치료가 2차적으로 필요하겠죠. 그러니까 너무 늦게 수술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수술은 아주 잘 돼서 너무 말끈하고 잘 됐지만 잔주름이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죠. 물론 이분도 2차 시술을 받고는 좋아졌지만 어쨌든 너무 커지거나 너무 늘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건 좀 늦는다. 그리고 2차적인 보강 시술이 필요하다. 이런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적당한 정도, 피부에 탄력도 있고 지방이 너무 많이 돌출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라면 수술을 하고 나면 아주 깔끔하고 매끈하게 수술이 잘 이루어집니다. 물론 지방 재배치를 하는 거는 지방을 빼고 그 아래쪽에 지방 이식을 통해서 지방을 보강을 밑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고요. 지방 제거만 해서는 오히려 좀 눈밑이 꺼져 보이는 느낌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. 적당히 지방이 볼록하고 신경이 쓰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면 아주 눈밑이 깔끔하게 그리고 굉장히 젊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피부의 탄력이 아주 잘 유지되어 있고 지방이 좀 튀어나와 있다. 이런 경우라면 아주 쉽게 지방을 제거하고 피부의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경우에 지방 이식을 조금만 해줘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아주 적절하게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으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. 남자분도 마찬가지죠.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처져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이 강하지만 다행히 피부가 너무 늘어나거나 너무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셔서 눈밑이 아주 깨끗하게 잘 치료가 된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죠. 이렇게 다크서클도 눈밑 지방 재배치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이런 시술의 케이스하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20대 때는 하면 안 되고 40대 때는 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. 나이도 지방의 양도 피부의 상태도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 시기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꼭 병원에 오셔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상담을 받으시고 시술의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피부과 강수훈 원장이었습니다.